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신형 모닝 페이스리프트죠. 어반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79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차, 그리고 그 가격을 생각하면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길래 그 정도까지 가격이 높아졌고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세세하게 따지면서 이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세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아차가 직접 조립은 하지 않고요, 동이오토라는 곳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나 이런 것들은 기아차에서 직접 하고요. 네, 모닝 어반이라고 불리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좀 더 화려해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차를 뛰어넘는 이런 편의 장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닝은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둥글둥글 귀여운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이미지, 그 유럽에서는 이제 피칸토로 팔리잖아요. 그 이름답게 좀 매콤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디자인, 그릴 디자인도 굉장히 사납게 찍혀 올라가 있어요. 이 3세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도 이 램프 디자인 위주로 변경됐습니다. 이 셀토스에서 봤었던 이런 장식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장식이 헤드램프 안쪽에 있는 그래픽과도 연결돼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느낌, 그리고 작은 차체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기아차의 심볼? 상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 4포인트 램프도 모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K3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이고 포르쉐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동일한 디자인 요소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이 차를 봤을 때 이 4포인트 램프가 점등이 되면 굉장히 식별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램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양이 기본은 아닙니다. 별도의 이제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이렇게 LED 주간 주행 등, 그리고 방향 지시 등까지도 LED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달라졌고 이런 안개등 같은 경우도 벌브 타입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네, 범퍼 끝단 쪽으로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이런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경고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퍼에도 센서가 붙었죠.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크와의 차이도 굉장히 미미해요. SUV처럼 멋을 낼 수 있는 구석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치백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같이 박스형 모델로 만드는 차들도 있지만 모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된 디자인 큐를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모닝 어반 같은 경우는 딱 14인치와 16인치만 있어요. 그래서 16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이건 풀옵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허니비 색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차가 나오면 이렇게 크롬 부분은 좀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 필름을 붙여 놓거든요. 근데 이 색상이 뭔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에디션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이런 필러 부분, 그리고 이 윈도우 쪽 부분은 보통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을 덧대 놓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보면 살짝 어색한 느낌? 그리고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디스크 브레이크도 장착돼서 나옵니다. 보통 일반 모델은 드럼 브레이크인데 이 가장 높은 트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돼요. 타이어는 이제 금호 타이어에 솔루스 TA31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가 저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휠하우스 안쪽의 마감도 일반적인 준중형차, 소형차와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뒤에 휠하우스 안쪽 마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닝 어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같은 경우는 50만 원 내면 램프류는 싹 다 LED로 바꿔주긴 하는데 굉장히 호사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한쪽으로 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페이크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크 머플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멋이 없죠.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조악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 그냥 밋밋하게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판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테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길 따라 막대기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샤크 안테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에는
이렇게 손잡이도 별도로 있고요. 네,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죠. 뭐 여행용 캐리어도 중형급 이상이면 들어가기 힘든 공간일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간단한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을 만큼 꽤 깊은 공간이 있고요. 이 바닥면을 들어보면 뭐 이 안에도 뭔가 꾸미게 된다면 충분히 또 짐을 넣을 수도 있을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림 선택에 따라서 이 뒷좌석이 접히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본형 모델은 아마 그냥 딱 통으로 뒷좌석 등받이가 전부 뒤로 접히는 방식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형 모델은 헤드레스트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이 거의 못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트를 접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이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위로도 또 짐을 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로 돌출된 이런 플라스틱 저 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빨간색 다라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플라스틱도 덧대져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확실히 소재, 마감 이런 거는 좀 살펴보면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뀐 실내 디자인과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좀 저렴한 차니까 뭐 화려하게 뭔가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촐한 구성을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봤을 때 그래서 예쁘고, 물론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런 오렌지색 포인트들도 뭐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송풍구 같은 경우도 양쪽 끝단에 놓고 길게 세로로 만들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옵션에 있어서는 경차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열선까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 히팅까지도 됩니다. 이거는 좀 사치인 것 같아요. 8인치 디스플레이면은 보통 준중형 차, 그리고 요즘 B 세그먼트 SUV들도 이 정도 크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이런 안쪽에 있는 UI,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상위 모델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부분에 중앙에 있는 트릭 컴퓨터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컬러도 풀 컬러로 나오고, 네,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픽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사실 소재에 있어서는 딱 기대한 만큼이에요. 뭔가 푹신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전부 딱딱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신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까지 많이 넣은 차다 보니까 이 인조 가죽으로 스티어링 휠을 감싼 부분, 그리고 스티치까지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기어 레버에도 인조 가죽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인조 가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인조 가죽이 살짝 덧대어져 있어요. 약간 사치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까지도 있고 뒷유리 와이퍼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경차가.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꽤 소소하지만 다양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 컵홀더 같은 경우도 머리를 상당히 잘 썼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쓰다가 음료수를 언제나 먹는 건 아니잖아요. 컵홀더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이 튜온 패키지로 별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이 USB 포트 12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이 가능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작지만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적용할 수가 있네요. 하위 트림에서는 아예 하이패스도 달 수가 없어요. 썬루프도 이게 다른 차와 면적이 거의 비슷할 텐데 유독 모닝에 오니까 뭐 와이드 썬루프처럼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햇빛 가리개에 있는 거울은 정말 커요. 이 거울 면적,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또 예쁘게 해놨지? 쓸데없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네. 유리 면적도 다른 SUV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도 상위 트림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쪽에는 거울만 있고 조명은 따로 없어요. 시트는 전부 수동입니다. 이건 아예 자동이 없어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뭐 앞뒤 등받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로만 됩니다. 앞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가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체형이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모닝을 내내 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장점일 것 같아요.
일단 머리 공간 자체는 일반 성인 남성이 타도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들어오고 나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일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 있고 막혀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무릎은 이 다리 공간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차 넓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뭐 레이 정도 상당히 독특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좀 그래도 넓은 공간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닝에서는 아마 이게 최선일 겁니다. 더 이상 뽑을 수도 없을 거예요. 키가 180 넘으시는 분이라면 무릎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포지션을 굉장히 운전할 때 의자를 좀 앞쪽으로 당겨놓고 앉는 스타일인데도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없습니다. 뭐 에어컨 나오는 부분도 없고 뭐 USB도 없고 뭐 암레스트 이런 것도 없어요. 뒷좌석에 3명이 탈 수 있지만 딱 2명 탔을 때가 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 조수석 쪽에만 이 시트 포켓이 있어요. 이 운전석 뒤쪽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그래도 손잡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네요. 이 뒷좌석에는 도어 포켓도 없어요. 뒷좌석을 위한 수납 공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음료수 정도 꽂을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모닝에서는 좀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닝은 3기통 MPI 엔진으로 국내에서는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터보 엔진, LPI 엔진 전부 없어졌어요. 그냥 3기통에 4단 변속기 들어간 엔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뭐 70마력대, 그리고 최대 토크는 뭐 10kgm가 채 되진 않아요. 1000kg이 안 되는 작은 차를 몰기에는 뭐 성능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기통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작은 차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도 수동화된 자동 변속기라고 얘기하는 AMT 변속기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존의 4단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된 부분은 주행 질감을 조금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쟁 모델의 스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CVT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어비가 조금 더 폭넓은 스파크 쪽이 상당히 주행 질감이나 도로에서의 느낌도 좋았거든요. 소형차에 맞는 새로운 파워트레인,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닝을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 용량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40A였는데 지금 45A로 조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도 이제 기본으로 장착을 하게 되고 이 신형 모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배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맞추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자동차들은 스티어링 휠이 앞으로 당겨지고 밀리는 것까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몸에 맞는 시트 포지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후방 시야나 이런 미러의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차 스파크와 모닝이 있잖아요. 스파크는 예전부터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차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 모닝은 좀 물렁물렁하고 화려하고 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차는 어쨌든 작으니까 좀 안전에 큰 차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고장력 강판도 실제로 이전 뭐 2세대 모델에 비해서 2배 정도 썼다고 하고요. 구조형 접착제도 훨씬 더 많이 써서 좀 튼튼한 골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통뼈 경차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케팅도 많이 했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KNCAP 신차 안전도 평가 그리고 유로 NCAP 유럽 안전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3등급 그리고 유럽에서도 별 3개 받는데 그쳤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전부 별 5개 그리고 1등급을 받았는데 모닝은 점수를 좋게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골격이 좀 단단해지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셰시 부분에도 보강이 있으면서 확실히 운전 재미는 늘었습니다. 물론 힘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시속 100km도 넘지 않은 상황인데도 엔진은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모닝에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토크 벡터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를 좀 최소화시키는 토크 벡터링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차는 가벼워요. 차 가벼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획획 돌아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4단 변속기 이 수동 조작도 할 수 있거든요. 아우, 변속하는 느낌이 맹탕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힘이 부족하잖아요. 80마력이 채 안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언덕길 올라갈 때 그냥 일반적인 D모드로 놓고 올라가면 조금 더디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그냥 1단으로 빠르게 회전수를 높이면 물론 지금처럼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꽤 충분한 토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나라의 그 속도 제한 영역, 근데 고속도로가 딱 110까지 돼 있잖아요. 시속 100km까지는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속 터질 정도는 아닙니다. 와, 이 코너 잘 돌아간다. 와, 지금 제가 이렇게 램프를 통과하면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는데, 물론 속도가 천천히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궤적을 꾸준하게 차선을 물고 달려나갔습니다. 시속 80km에서는 2200rpm, 시속 90km에서는 2500rpm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2000rpm 이상 쓰면서 고속도로를 달림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면 연비는 리터당 한 2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별도의 주행 모드 세팅은 없고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500rpm 그리고 시속 90km입니다. 여길 넘어서게 되면 엔진 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3기통 특유의 불규칙하면서도 웅웅거리는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됩니다. 고속도로 시속 100km에서는 거의 3000rpm 정도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가속을 하는 상황, 추월을 하기 위해서 제한 속도보다 살짝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빠른 속도에서 더 빠른 가속이 필요할 때는 좀 답답해요. 딱 4500rpm 정도에서 이제 회전수는 멈춰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정말 세워라 내워라예요. 모닝 어반에는 여러가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전 시스템,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이쪽에 이제 버튼들이 많이 생겼는데,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주는 시스템도 나름 훌륭해요. 잘 돌리죠.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면 현재 내가 어떤 속도에 맞춰놨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 표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시스템을 온 시켰을 때 그때의 속도로 저장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경차에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고속에서의 답답한 부분, 순간적인 가속이 부족한 부분, 오르막에서 힘겨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터보 모델이 있었는데, 터보 모델은 판매량도 적었을 뿐더러 여러가지 문제도 있어서 이제는 단종이 됐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경차기 때문에 이 차는 좀 느려도 된다, 경차기 때문에 좁아도 된다, 이런 많은 인식이 오히려 경차 발전을 좀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경차는 무조건 싸야지 라는 것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1800만원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1800만원이면 이 차보다 조금 더 큰 셀토스, 티볼리, 아반떼, K3, XM3 이런 차들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베뉴도 있겠고요. 이 모닝 풀옵션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력이나 공간 면에서는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다른 모델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차가 인기 끌던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희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물론 이 차가 취득세나 각종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요. 뭐 주차비도 싸요. 뭐 보험료도 적겠고요. 부가적인 혜택만으로 이제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이 가격이면 경차를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 어반을 시승해 봤습니다. 제가 계속 너무 비싸다, 경차 치고 비싸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 시승차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트림까지도 있어요. 물론 그 차는 없는 게 엄청 많고 이 공간에 스피커가 딱 2개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차, 완전 깡통인데 1,300, 1,200만 원 이 가격대부터 거의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좀 필요한 옵션들, 오히려 경차는 아끼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표를 유심히 보시고 트림에 따라서 필요 없는 옵션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다른 신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